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오늘 과제물 제출했는데 그 1번 문제 관련해서 그 제가 그 강의할 때 잘못 얘기한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 프로그램이 하드디스크에서 메모리로 적재될 때에 그 글로벌 변수, 그러니까 코드 영역이 잡히고 글로벌 변수 영역이 잡힌다 그랬는데 글로벌 변수 영역에 그 함수 리턴 값이 들어간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함수 리턴 값은 안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 나는 이제 글로벌 변수하고 같은 레이어에 이게 선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글로벌 변수랑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그 타입만 디파인이 되어 있는 거고 실제 그 값을 사용하는 거는 그 프로그램 안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리턴 값은 프로그램 안에 있는 변수에 리턴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리턴 값은 글로벌 변수의 에어리에 잡히는 게 아니라 스택에 잡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수정할 테니까 좀 그렇게 하시고 그 과제에 나간 거 1번 문제 관련해서는 거기 그 이제 함수 리턴 값은 그 이제 x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x가 되는 건데 여기 제출한 거는 제가 이제 가르칠 때 잘못 혼란을 줬으니까 그거는 여기 그 뭐 포함이 되는 걸로 했든 안 되는 걸로 했든 전부 다 맞는 걸로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 함수의 이름은 그럼 전역 변수로 취급돼서 먼저 쌓이는 거죠? 함수의 이름은 쌓이는 게 아니고 이게 사실 이제 컴파일러 과목을 배우면은 거기에 나오는데 컴파일할 때 함수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따로 어디 저장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함수 이름하고 변수 이름 같은 거는 전부 다 사실상 어드레스로 바뀌어요. 그래서 어드레스로 바뀌고 함수로 호출할 때는 함수 이름 가지고 호출하는 게 아니라 메인 코드 안에 그 함수가 있는 위치에 어드레스가 그냥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드레스에 의해서 그 이제 모든 게 실행이 되는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어드레스는 부연을 하자면은 지난번에 얘기할 때에 그 상대 주소 개념으로 해서 들어가고 하나의 그 유저 프로그램이 있으면 유저 프로그램의 가장 베이스 어드레스를 제로로 계산해서 그 제로에서부터 몇 번지인가에 대한 그런 주소로 들어가고 실제 그게 이제 그 메모리에 적재돼서 실행될 때에는 그때 이게 로드될 때 이제 그 주소 바인딩이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그때는 상대 주소 베이스 주소가 0이 아니라 어떤 특정 값이 들어가고 그 값하고 더해서 이제 주소가 계산돼서 실질적으로 실행되는 그런 단계로 실행이 됩니다. 또 질문 있어요? 그 제가 이게 그 진도를 나가면서 전체적으로는 저는 이제 진도를 조절해서 나간다고 조절을 했는데 조금 빠르게 나가고 있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너무 빨리 나가서 이해를 하기 힘들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은 좀 그때 이게 이해 안 된 상태에서 넘어가는 게 있으면은 브레이크를 걸고 뭐 질문을 하든지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제가 진도 조정을 하도록 할게요. 혹시 지난 시간까지 배운 내용 중에 혹시 질문 있어요? 우리가 이제 다음 그 이번 주에 아마 오늘 요 스레드에 대한 부분은 다 이제 끝날 것 같고 강의를 하면서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원래 이제 5장 프로세스 부분 들어가는데 한번 이제 정리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정리를 하는데 고민이 다음 주 화요일 날 그 5장 진도를 조금 나가고 그 다음에 목요일 날 정리를 할지 화목 이틀을 다 정리해야 하는 거는 너무 이렇게 좀 시간이 벅찰 것 같고 그래서 좀 고민 중에 있는데 다음 주에 한번 좀 상황을 보죠. 일단 그 5장을 뭐 약간 좀 진도를 나가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궁금한 점들이 있으면은 질문을 통해서 좀 그 정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은데 일단 그렇게 그 나가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시험 범위는 이제 다음 주에 나가게 되면은 이제 4장 스레드까지는 시험 범위에 들어가고 그다음 5장 부분은 아마 다음 주 초에 나가게 되면 나가는 데까지 진도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진도 안 들어간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 수업 시간에 신경 안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그 중간고사 전까지 배우는 부분까지 진도에 들어가고 그리고 처음에 얘기했지만 우리 그 둘째 주에 그 우분투 설치하는 부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 부분은 빼고 나머지 부분 들어가는 걸로. 자, 이제 스레드,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게 이 스레드에 대해서는 이제 개념 부분을 그
이제 조금만 익숙해지면은 금방 잡힐 텐데 확실히 잡아야 되고, 그다음에 프로세스하고 스레드하고 어떻게 다른가 이제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처음에 지난 시간에는 프로그램하고 프로세스하고 어떻게 다른가 이제 공부를 했었죠. 근데 프로그램은 일단 하드디스크에 존재하는 거고, 전체적인 로지컬하게 어떤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전체의 단위가 되는 그런 부분이 프로그램이었다고 하면은, 프로세스라는 거는 실제 컴퓨터에 로드돼서 메모리상에 로드돼서 거기서 실행되는 그 단위가 하나의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사실상 프로세스하고 스레드는 혼용이 되기도 하고 구분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원래 스레드를 지원하지 않는 컴퓨터, 그러니까 좀 작은 컴퓨터라든가 예전에 도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스레드 개념이 없을 때는 프로세스가 바로 스레드였고, 하나의 프로세스는 하나의 스레드로 구성되는 그런 기준이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게 이제 스레드라는 개념이 왜 중요해졌냐면은, 요즘은 이제 CPU 자체가 코어가 싱글 코어가 아니고 멀티 코어로 동작을 하잖아요. 멀티 코어로 동작할 때에 그 코어, 그러니까 하나의 코어가 담당해서 처리하는 단위, 그게 이제 태스크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 단위에 해당되는 게 실질적인 스레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스레드로 매핑을 시키고, 프로세스는 하나의 코어에서 실행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코어가 하나의 프로세스를 실행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업무 단위의 처리 전체를 묶어서 이제 일컫는 게 프로세스고, 그 다음에 스레드 단위로 코어 단위로 처리되는 게 스레드고, 그래서 하나의 프로세스는 여러 개의 스레드로 구성될 수 있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스레드가 반드시 하나의 코어에서 실행되는 건 아니고, 실행되는 방법에 따라서 하나의 스레드에서 하나의 코어에서 하나의 스레드가 실행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의 코어에서 여러 개의 스레드가 실행될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레이어가 좀 나뉘게 돼요. 그거는 우리가 프로세스 얘기할 때에 하나의 CPU에서 하나의 프로세스만 실행되는 게 아니라 타임 쉐어링이나 이런 기법으로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한 CPU에서 동시에 실행되는 그와 비슷한 개념으로 하나의 코어에서 여러 개의 스레드가 그런 식의 어떤 타임 쉐어링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실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컴퓨터에서 저걸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에 이제 도대체 프로세스하고 스레드가 얼마나 실행되고 있는가, 그거 중에 여기 보면은 작업 관리자죠. 작업 관리자 여기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실행되는 거하고, CPU가 지금 이제 2% 3%밖에 사용이 안 되고 있어요. 뭐 별도로 하고 있는 게 없으니까 이제 이렇죠. 이렇게 실행이 되고, 그다음에 성능 탭을 보면 이제 CPU 사용이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CPU가 5세대 인텔 5세대 i5고 8250U CPU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코어가 4개가 있어요. 4개가 있고, 논리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이게 논리 프로세스는 8개로 되어 있죠. 이 논리 프로세스는 이제 로지컬 프로세스라는 실제 있는 프로세스가 아니고, 실제로는 이제 코어 4개가 실제 프로세스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4개가 있는데 로지컬하게는 8개가 그 위에 돌아가고 있는, 그리고 이건 어떤 버추얼 어떤 시뮬레이션이나 타임 쉐어링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기법에 의해서 프로그램상에서는 CPU가 8개 있는 것처럼 이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실제 CPU를 잡아먹는 이 잡이 없으니까 CPU 이용률이 요거밖에 안 돼요. 요거밖에 안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번 우분투 프로그램을 띄워서 여기서 좀 CPU를 잡아먹는 한번 프로그램을 한번 돌려볼게요. 여기 간단한 프로그램 한번 짜봤는데, 어떤 프로그램이냐면은 그냥 무한룹 도는 프로그램이에요. 여기 보면은 메인 해가지고 while 1 했으니까 이거는 룹을 계속 돌죠. 룹을 계속 돌면서 J는 J에다 10으로 어사인하고 K에다 20으로 어사인하고 I는 J 더하기 K,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사인하고 덧셈만 계속 룹 돌면서 실행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일종의 이게 이제 CPU 바운드 잡이 되는 거죠. IO는 없고 CPU만 활용하는, 이렇게 해서 죽지 않고 계속 무한답을 도는 프로그램을 컴파일을 한번 해보고,
컴파일하면은 여기 이제 A.out으로 그 만들어졌어요. 그럼 여기에 A.out을 실행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 프로그램은 계속 실행이 되죠. 죽지 않고 돌죠. 계속 도는데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니까 그 거의 제로에 있다가 CPU가 이렇게 요만큼 올라갔어요. 그 활용률이 이렇게 되죠. 요거를 백그라운드로 한번 돌리고 백그라운드로 해서 돌리면은 이거는 별도의 어떤 프로세서로 떨어져가지고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죠. 지금 계속 그 프로세서 PS 상태를 보면은 A.out이 여기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돌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 A.out을 하나를 또 더 실행시켜요. 그럼 두 개가 실행되는 거죠. 두 개가 실행되면 오른쪽에 보면은 CPU가 요만큼 사용되다가 거의 한 2배 가까이 또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백그라운드로 돌려서 PS 하면은 지금 A.out이 두 개가 돌아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A.out을 아예 처음부터 백그라운드, 유닉스의 암퍼센트 끝에 붙이면은 처음부터 백그라운드로 돌아가는 거 알죠? 이렇게 해서 이거를 여러 개 실행시켜 볼게요. 그러면 오른쪽에 CPU 부하가 계속 올라가죠. 그 PS 하면은 A.out이 지금 6개가 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돌아가면서 이 A.out 같은 경우에 단순한 프로그램이고 하나의 프로그램이자 프로세스고 이 A.out은 실제로 이제 돌아가는 거 보면은 그 하나의 스레드에 한 스레드로 해서 실행이 돼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우분투 프로그램이 윈도우에서 하나의 그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프로그램 전체가 하나의 그 아마 스레드에 할당돼 가지고 하나로 돌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속 무한롭 CPU 바운드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부하가 저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보면은 리소스 모니터링을 들어가면은 이게 이제 여기 있는 그 프로세스들이고 여기에 쭉 보면은 A.out이 여기 아마 좀 들어갈 텐데 네. GLD A.out 6개가 쭉 들어가고 있죠. 쭉 들어가고 있고 여기 스레드라고 되어 있는 게 여기에 할당되어 있는 스레드예요. 근데 여기 이제 하나씩 다 스레드가 할당이 되어 있죠. 하나씩 할당이 되어 있고 여기 보면 CPU 제로부터 쭉 해가지고